자, 61쪽에 음운의 변동을 하겠습니다. 61쪽. 음운의 변동이라는 것은 음과 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소리가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소리가 이렇게 변하는 현상. 소리 밑줄 그어주세요. 소리가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먼저 음운의 변동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먼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국어에 받침 있잖아요. 받침. 우리가 받침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국어에서 기역 이 받침 있잖아요. 이 받침 국어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밑줄 그어주시고 네모 쳐주세요. 이렇게 별표 쳐주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일곱 자음만이 음절 끝소리에서 그 받침으로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된다는 밑줄 그어주시고 뭐로 발음된다고요? 받침으로 발음이 됩니다. 받침으로 보세요. 빛, 치읓, 빛, 치읓, 빛, 치읓 이거 다 뭐로 발음됩니까? 빛, 디귿으로 가면 돼요. 이거 빛, 치읓이라고 비츠, 뭐 비스 이렇게 비즈 이렇게 발음 안 되고 다 디귿으로 이렇게 발음됩니다. 다 똑같이 디귿으로 발음되죠.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안 떠보세요. 안, 니은, 히읗의 안. 이것도 안흐 이렇게 발음되지 않아요. 어떻게 발음됩니까? 그냥 안이라고 발음되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음절 끝소리 규칙은 자, 히읗 같은 경우도 뭐 히읗 같은 경우도 하얏 할 때 얏도 하얏 할 때 얏, 하얏 할 때 얏도 그 히읗이지만 디귿으로 발음되잖아요. 이렇게 모두 몇 가지만 발음됩니까? 이렇게 일곱 자만 발음되는 거야.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요. 한번 볼게요. 음절의 끝자락에 쌍기역, 키읔은 기역으로 바뀌죠. 바뀌라고 빠끄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엌크 이렇게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엌 이렇게 발음되잖아요. 자, 이거 우선은 이런 규칙이 있고요. 음절의 끝소리 쌍시옷 하고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티읒은 디귿으로 바뀐다.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하얏 할 때 얏 같은 경우 히읗으로 발음되지만 디귿으로 바뀌잖아요. 옷도 옷 디귿 젖도 젖, 히읗도 히읗 이게 디귿으로 음절이 끝자리 피읍은 비읍으로 바뀌어요. 숲가 아니라 숲 이렇게 잎가 아니라 잎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음절 끝소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음절 끝에 겹받침 이제 겹받침이 나오잖아요. 아까 안처럼 요 안처럼요. 겹받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겹받침이 올 때에는 하나의 자음만 발음한다. 첫째 자음만 발음하는 경우는 기역, 시옷, 니은, 지읒 이런 것도 첫째 자음만 발음된대요. 삭스 이렇게 안 듣고 안따, 안즈가 아니라 안따 할 때 안, 여덜 할 때 덜 할 때는 여덜 할 때는 덥이 아니라 여덜 이게 리을로 발음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할따 할 때는 할트가 아니라 리을로 할따 발음되는 음절 끝소리 규칙 나오죠. 첫째 자음만 발음되고 첫째 자음만 발음되는 경우에 예외가 또 있어요. 예외. 요거 보세요. 밟다 할 때 밟다 어디를 땅을 밟다 할 때 밟다가 아니라 밟다예요. 밟다. 요거 별표 쳐주세요. 별표. 밟다. 땅을 밟다. 근데 이거 이 뒤에 자음 앞이 아니라 여기 자음 앞 다 디귿이 자음이잖아요. 이 자음이 아니라 발바가 되면은 발바 해가지고 리을로 발음되잖아요. 발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만약에 자음 디귿이 있으니까 밟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넙은 넙죽하다, 넙둥굴다의 경우만 넙으로 하고 넓다 할 때는 리을 비읍 되죠. 그렇죠? 넓다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리을로 발음되잖아요. 넓다 할 때는 좁다 넓다 할 때는 이렇게 리을로 발음되니까 첫째 자음만 발음되는 경우 예외도 이렇게 있다는 거 이걸 꼭 외워두세요. 둘째 자음만 발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을 기역, 리을 미음, 일닭 할 때 달그가 아니라 또는 달 하지 않고 닭이라고 하잖아요. 막다 이런 것들. 근데 둘째 자음에 발음되는 이것도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요건 외워야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해보면 알잖아요. 말해보면은. 근데 이제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 리을 기역은 기역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볼게요.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 용언의 어간 어미는 나중에 어간의 동그라미 쳐두세요. 어간 어미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우리는 용언은 뭐냐면요. 이렇게 맑다, 맑게, 맑으니, 맑지, 맑았다 이렇게 변하는 말을 용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맑다, 맑았지, 맑았니 하면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막이거든요. 이거 갖다가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
뒷부분을 어미라고 해요. 뒷부분을 어미. 읽어, 읽지, 읽어라, 읽었니. 안 변한 부분 뭐예요? 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거 일은 뭐라고 해요? 어간. 나머지 부분 뭐라고 해요? 어미. 근데 볼게요. 용안의 어간의 끝소리 리을 기억은 기억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리을 기억은 요거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 이거 어간이죠. 그쵸? 어간. 어간 아까 뒤가 어미, 꼬리 밑자 써서 어미라고 했었죠. 자, 어간의 끝소리는 리을 기억은 기억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 리을 기억은 기억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뒤에서 어미 꼬리 밑자 뒤에 개 기억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바로 뭘로 앞에서는 리을로 발음한다. 맑게 맞게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맑게 읽고 읽어라 읽었니 읽었지 읽었습니다 해서 변하지 않는 부분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어간. 근데 이 뒤에 꼬리미 어미에 뭐가 있었어요? 그 자음으로 기억을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은 읽고 읽고가 아니라 읽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물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음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설명할 텐데 잠깐 설명했고요.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거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올 경우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 형식 형태소 밑줄 그어두세요. 형식 형태소, 시제 형태소 밑줄 그어주세요. 시제 형태소. 자, 요건 우선 먼저 설명하고 나서요. 자, 올 경우 다음 음절의 첫 소리에 옮겨 발음한다. 옷이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옷을. 그런데 여기에 시제 형태소 오단. 이건 또 왜 오산이라고 안 하고 오단이라고 할까? 이건 옷이라고 했는데 이건 오단이라고 할까? 자, 시제 형태소가 뭐냐면요. 시제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예요. 자, 가다를 보세요. 가다. 자, 가다의 시제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죠? 가다의 시제적인 의미가 가다. 가다의 시제적인 의미가 가에 있을까요? 다에 있을까요? 또는 같습니다의 시제적인 의미가 가에 있잖아요. 시제적인 의미가 있는 걸 갖다가 시제 형태소. 이건 문법적인 문장이 끝났습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형식 형태소. 자, 시제 형태소는 시제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를 얘기해요. 아니라는 것은 시제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오시는 이 이는 시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가다, 같습니다, 같지요 할 때 가가 시제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문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형식 형태소는 뭐라고요? 문법적인 의미. 문법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 시제적인 형태소는 시제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값 없다. 없다도 있다 없다. 시제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옷을은 이거는 그냥 문법적인 의미, 을은 문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제적인 의미가 있느냐, 문법적인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오시와 오단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제적인 형태소일 때는 이게 시옷이 뒤로 와서 오시로 되고 형식적인 형태소일 때는 오시 할 때 이 시옷이 뒤에 와서 오시가 되고 이게 시제적인 의미, 안팎이라는 시제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일 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옷해서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디귿. 자, 일곱 자음은 뭘 얘기했죠? 음절 급소리 규칙 얘기했죠? 그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그것이 와서 오단, 값없다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제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은 시제적인 의미가 있는 건 시제 형태소, 문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형식 형태소. 이렇게 되면은 이 소리가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음 동화를 볼게요. 지금 여태까지는 음절 끝소리 현상에 대해서 했잖아요. 음절 끝소리 현상. 자, 모두 몇 가지라고 했죠? 음절 끝소리 현상은 자, 모두 몇 가지? 7가지만 이렇게 발음이 난다. 대표음 7가지만 발음 난다. 받침은 그게 음절 끝소리 현상이고 지금은 자음 동화를 할 차례입니다. 자음 동화는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밑줄 동화 밑줄. 자, 밑줄 뭐라고 써야 됩니까? 동화는 같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자음이 같아진다는 얘기네요. 자, 자음과 자음이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비슷한 소리를 한쪽이 바뀌거나 또는 양쪽 모두가 바뀌거나 두 가지 하나입니다. 한쪽이 바뀌거나 양쪽이 모두 바뀌거나 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반물 뒤에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이게 미음으로 반물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잖아요. 반물 이렇게 발음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뒤에 거 영향을 받아 앞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네. 금류 선생님 이거 같지 않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세요. 자, 금류할 때 미음, 니읒 코를 막고 해보세요. 미음, 니음 다 코에서 나오는 비음이라고 해요. 비음.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비슷하게 바뀐 거예요. 얘네들은 완전하게 바뀐 거고 얘네는 비슷하게 바뀐 애들이에요. 자, 둘 다 코에서 나는 소리인데 뒤에 있는 류 때문에 이게 됐는데 이건 서로가 다 바뀌었잖아요. 서로가 이거 비읍 리을인데 미음 리을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건 상호동화라고 또 해요. 한쪽만 바뀐 게 아니라 양쪽에 다 바뀌었다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제 이번 시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동화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종을 보면 완전 동화가 있어요. 완전히 같은 소리로 변하는 걸 완전 동화라고 하겠죠. 자, 신라. 신라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신라라고 안 하고 신라. 그렇죠. 신라라고 죠. 리을리로 바뀌었죠. 완전히 똑같았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완전 동화. 반물도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읍이 미음을 바뀌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완전 동화. 불완전 동화는 뭐냐? 비슷한 소리로 변하는 것인데요. 자, 종로, 미음님 아까 뭐라고 했죠? 코에 미음, 니은, 이응, 미음, 니은, 이응 이렇게 다 뭐라고 했어요? 비음 코에서 난 소리라고 했죠? 종로인데 앞에 이응 때문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비슷한 음으로 속는다인데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앞에니까 기억을 바뀌었어요. 이거 완전 동화, 불완전 동화. 자, 다음으로 또 알아보면요. 방향에 따라서 순행 동화가 있어요. 칼날.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었어요. 칼날.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이거 갖다 뭐라고 합니까? 순행 동화. 방향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역행 동화는 거꾸로 됩니다. 속는다.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게 앞에 기억이 이응을 바뀌었어요. 뒤에 얻는다. 니은 때문에 앞에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어요. 뭐뭐 합니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합니다도 여러분 그렇죠? 이런 합니다도 합니다인데 합니다로 되죠. 그건 뭐예요? 뒤에 있는 니자 때문에 앞에 비읍이 미음을 바뀌었죠. 그러면 그거 뭡니까? 뒤에서 앞에서 온 거기 때문에 역행동화. 자, 상어동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되는 섭리, 둘 다 바뀌었죠. 백로 둘 다 바뀌었죠. 산책로 둘 다 바뀌었죠. 이렇게 자, 무슨 동화요? 자음동화. 자, 다음 동화 말고 그 다음 쪽에 이제 모음동화가 있는데 모음동화는 곧 설명해 주겠습니다.